안녕하세요. GS1기 수강생 여러분. 노조법 우리가 강의를 끝냈고요. 지금 GS2기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GS 연기와 마찬가지로 1기에 대한 리마인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마인드 특강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본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GS1기 좀 주말반 위주로 진행을 했을 때 10주에 걸쳐 가지고 길게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좀 크게 들여다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일단 제가 자료는 미리 카페에 올려드렸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길게 안 써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단어 정도로 압축해서 쓰시면 되겠고, 그렇게 쓰시다가 어떤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좀 책을 펼쳐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었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하는 걸 발견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메타인지 이렇게 하는 단어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는 계속적으로 공부 양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점점 줄여나가야 되고, 줄여나갈 때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테스트를 하면 일단 테스트를 하려면 문제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마주하려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무섭죠. 문제를 만나는 것도 무섭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에 들어가 보는 것도 되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10주 넘게 강의를 들었고 그때 열심히 나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하나도 모르면 어떡하지? 근데 아는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거나 잘못 알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나를 테스트해 본다는 것들을 다 미루게 되죠. 근데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시간을 투입할 것과 조금 시간을 덜 쓰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족한 부분만 메꿔 나가야 결국은 시험에 빨리 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걸 잘 못했었단 말이죠. 수험생 때. 수험생 때 저도 테스트하는 걸 되게 힘들어 했었고, 나 스스로 그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마주했을 때 그때 시험에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동차로 준비하다가 떨어졌을 때 마지막 시험 전날까지도 양을 줄여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 막판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도 이 두꺼운 책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그 무지막지한 무게를 가지고 그냥 책을 다 싸들고 갔었거든요. 다 싸들고 가면 뭐합니까? 가서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 떨어졌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번에 공부할 때 유예생으로 합격을 했을 때 그때는 불편하지만 이거를 매일매일 했었어요.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한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을 매일매일 풀면서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를 구분하려고 했고, 모르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날 이제 오늘 공부는 이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공부할 좌표를 찍으면서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한다는 그 메타인지, 그리고 공부할 때 시간을 줄여가는 방법, 다 일맥상통하는 공부 방법이고, 자, 공부에 대한 내용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걸 해야 됩니다. 해보셔야 되겠고, 스스로 빈칸을 채우는데 저는 약간 좀 길게 썼고,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짧게 쓰셔도 무방하고, 단 주제를 딱 봤는데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면 교재를 펼쳐가지고 꼭 표시를 하시고 그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메꿔 넣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종이를 다 채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주제에 모르는 것만 색깔만 칠해놔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데 있어서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내용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강약 조절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요거 그래놓고 또 GS 얘기 갔을 때는 이제는 또 풀어내는 연습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충실하게 공부했다, 어느 것들은 좀 정리가 잘 돼 있다, 이런 걸 체크하는 용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제일 처음 배웠던 게 근로삼권이 있었는데, 근로삼권 부분들은 나중에 유니온 수업일 때 좀 정리하는 걸로 하고, 노동조합 설립 요건부터 봅니다. 자, 적극적 요건은 거기에는 판례가 없었죠. 그래서 넘어가고 소극적 요건부터 보시면, 자, 2조 4호 감옥 사용자가 있었고, 거기서 사용자 이익 대표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가입하면 안 돼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자의 의미는 근로조건 결정, 업무사명령, 지휘감독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정결권 이렇게 얘기했었죠. 회사 업무에 대한 지시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근로자에 대해서 뭔가 결정할 때 결정권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익대표자는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 자라고 했고 실제 하는 업무들을 보면 뭐 회계라든지 감사라든지 아니면 노무관리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업무는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된다 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직급이라든지 이렇게 일률적 결정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다음 노동조합의 설립 시기를 보면 노동조합 설립 시기는 1차 때 잘 나오는 지문이죠. 설립신고증 교부되면 그때 설립되는데 접수시로 소급해서 설립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에 실질적 요건을 결여한 노동조합의 지위와 확인의 소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배경이 됐던 판례가 노동조합들이 있었는데 어용노조가 있었죠. 어용노조는 노동조합을 만들 때부터 회사가 주도했던 노동조합이었고요. 자, 그랬을 때 다른 노동조합이 어용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설립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판례는 한 덩어리로 돼 있던 것을 제가 목차를 구분한 것이었고 실질적 요건 결여한 노동조합의 지위는 부당 노동행위에서 설립되거나 통모합의에 의해서 설립됐다라고 한다면 형식상으로는 설립신고증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질 요건 하자로서 설립은 무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설립된 행위에 대해서 이제 와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설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원래는 옛날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기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분쟁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판례가 자,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부전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중요했던 의미가 어떤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 이런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예,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고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판례를 보면 근거들이 나와 있었죠. 교섭창구 단일화 그리고 교섭 창구 단위라 하면 단체백 체결, 그다음에 쟁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섭 대표 노조가 주도하게 되고 소수 노조를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 노조법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어떤 불이익 아니면 위험, 불안 이런 것들이 인정됐던 거였죠.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판단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심 변론 종료 당시라고 했으니까 2심까지 간다라고 했었죠. 그때까지 종합적 사정들을 고려한 데 했고 처음 설립은 하자가 있었지만 나중에 하자가 치유될 수도 있댔죠. 그런 사정을 종합적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노동조합 설립심사제도로 넘어갑니다. 노동조합 설립심사제도의 취지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반려도 할 수 있고 보완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제도였죠. 이 제도에 대해서 왜 행정관청한테 이런 힘을 주느냐? 이건 자주민주 보육성 지도감독 철저라고 제가 두 문제를 땄었고 자민보육지감이라고 했죠. 자, 근로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자격이 있는 애들에게만 근로상권을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행정관청이 자주민주적인 조직 보육성하고 지도감독하는데 철저히 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런 설립신고제도가 행정관청한테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행정관청이 만들지 마 이렇게 하는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허가제가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요건 충족되면 무조건 설립신고증을 줘라라고 했습니다. 재량이라는 허가와 다르다라고 했었고요. 다음 심사권에 대해서 한계는 그러면 규약과 신고서 외 자료도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질심사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실질심사는 가능하다라고 전제를 깔았고 원칙적으로 신고서 규약에 대해서만 심사를 할 수 있고 2조 4호 과목, 2조 4호의 각 목,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 그때 그 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었죠. 다음 법의 노조로 갑니다. 자, 법의 노조는 설립신고증이 없는 애들이었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3권을 향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었고 우리 판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 다 단체백 교섭 어느 정도의 능력은 있다. 노동기본권 향유 주체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권리는 보장한다라고 해서 두 개를 다 모아보면 단체 교섭과 단체백 체결도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뭐 좀 더 나아간다면 단체 행동권도 행사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법의 노조의 판례 중에는 그럼 법의 노조나 합병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라고 했을 때 설립신고증이 나왔을 때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합병에 대해서 서로 총회 의결하고 규약병역 이것만 하면 됩니까? 애가 문제됐었죠. 결론은 실질요건 갖춰서 노동기본권 향유 주체가 인정될 수 있는 때 합병이 완료된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설립신고증하고 관련도 없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자주성, 민주성에 대한 부분만 갖추면 되니까 적극적 요건 위주로만 판단하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노동조합의 민주자주적 운영으로 넘어갑니다. 자, 노동조합의 운영에서 맨 처음 나왔던 게 가입이었죠. 그럼 가입할 때
규약으로서 가입 범위를 정하는데 단체배약으로서 가입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고요. 단체배약으로서는 원래 사용자가 개입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주성이 좀 제외될 요소가 있습니다.